사람들이 할아버지 보고 구두 써요. 정말? 동네 구석진 골목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는 곳. 낡은 고물상 하나가 있었지요.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글씨가 희미했어요. 박철수 고물상.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학교를 마치고 그 골목을 지나갔어요. 배낭을 메고 천천히 걸었지요. 매일 같은 길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성민은 이 길이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니까요. 고물상 앞에는 늘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지요. 주름진 얼굴에 거친 손을 가진 박철수 할아버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계셨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등은 약간 굽어 있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성민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지요. 무뚝뚝한 목소리였어요.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개의치 않았지요. 원래 그런 분이니까.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말도 잘 안 걸었습니다. 성격 고약하다고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성민은 달랐어요. 할아버지가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표현이 서툴 뿐이었어요. 성민은 배낭에서 음료수 하나를 꺼냈지요. 캔 음료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거였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날씨가 더운데. 됐어. 가져가.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2개 샀어요. 하나는 남는데요. 성민은 음료수를 할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투덜거렸지요. 쓸데없이. 돈 아껴야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드세요. 성민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 먼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성민은 골목을 벗어나 집으로 향했지요.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할아버지는 지켜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음료수를 집어들었습니다. 캔을 열었지요. 따스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아주 작은 미소. 아무도 보지 못할 만큼. 고물상 안은 어두웠습니다. 석양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지요. 온갖 고물들이 쌓여 있었어요. 낡은 텔레비전, 녹슨 선풍기, 헌 자전거, 고철 더미, 깨진 가전제품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요. 하지만 구석 한편은 달랐어요.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금고가 놓여 있었지요. 회색 철제 금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자물쇠는 튼튼해 보였어요. 금고 옆에는 낡은 봉투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변색된 봉투들. 주소가 지워진 것들이었지요.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그 옆에는 종이 뭉치가 있었어요. 구겨지고 낡은 종이들. 자세히 보면 영수증 같았습니다. 기부 영수증. 사회복지법인 희망고아원 후원금 영수증. 장애인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수십 장이 쌓여 있었지요. 날짜는 다양했어요. 1년 전, 5년 전, 10년 전, 심지어 20년 전. 모두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수.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골목에 그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구두쇠라고 불렀습니다. 돈 한 푼 안 쓰는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할아버지는 고물상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금고 앞에 앉았지요.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나이가 들어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가 가득했지요. 보내지 않은 편지들. 할아버지는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봉투에 넣지 않은 편지였어요. 성민에게라고 적혀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이어 썼어요. 성민아, 너는 내가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보게 해준 아이야. 20년 전 나는 손이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요. 할아버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지요. 아내의 웃음소리, 딸의 제잘거림, 모두 사라진 것들.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편지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금고를 잠갔지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쓸쓸한 바람. 고물상은 조용했지요.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쳤습니다. 이 골목에서 20년. 혼자. 하지만 이제는 성민이 있었어요. 그 생각에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아무도 모르는 과거. 아무도 모르는 사랑. 모두 이 작은 고물상 안에 숨어 있었지요. 성민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낡은 골목에 20해를 품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 무뚝뚝한 할아버지의 가슴에 깊은 상처와 끝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민은 여전히 매일 고물상을 지나갔지요. 그리고 매번 할아버지께 인사했어요. 때로는 음료수를 사다 드리고 때로는 빵을 사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투덜거렸지요. 쓸데없이 돈 쓰지 마. 하지만 항상 받았어요. 그리고 성민이 떠난 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지요. 저 아이는 왜 저 영감한테 저렇게 잘해주지? 성격 고약하기로 유명한데. 골목 입구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애가 착하긴 한데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네. 맞아. 박 영감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인정머리 없어. 주민들은 박철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거칠고 인색하다고 생각했지요. 돈벌이도 시원찮은데 구두쇠야, 구두쇠. 맨날 고물만 주워 모으고 팔고 동네 행사 때도 한 푼 안 내잖아. 인심도 없고 무뚝뚝하기만 하고. 하지만 성민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늘 따뜻했으니까요. 말투는 거칠어도 눈빛은 다정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지요.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성민은 우산을 쓰고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고물상 앞을 지나는데 할아버지가 비를 맞고 계셨지요. 차양이 낡아서 빗물이 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비 맞으시겠어요? 괜찮아. 조금만 맞으면 돼. 성민은 우산을 할아버지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제 우산 같이 쓰세요. 너 젖겠다. 괜찮아요. 조금만요. 두 사람은 잠시 우산 아래 함께 있었지요.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성민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너 참 착하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요즘 애들은 다 안 그래. 할아버지가 좋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지요. 아주 작게. 비가 그치자 성민은 집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금고를 열었지요. 성민에게 쓰는 편지를 꺼냈어요.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너는 내 딸을 닮았어. 따뜻하고 착한 마음이. 며칠 후였습니다. 성민은 분식집에 들어갔지요. 한정자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어요. 빨간 간판에 정잔의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성민아, 어서 와. 오늘은 뭐 먹을래? 떡볶이요, 할머니. 정자는 환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지요. 요즘도 박 영감한테 음료수 사다 주니? 정자가 물었어요. 네, 가끔요. 그 양반. 너한테만은 마음이 좀 다른 것 같더라. 성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떻게요? 정자는 떡볶이를 저으며 말했지요. 나도 이 동네에서 40년 살았어. 박 영감이랑은 20년 넘게 이웃이고. 정자의 눈빛이 멀어졌어요. 옛날을 떠올리는 듯 했지요. 그 양반, 원래 그렇지 않았어. 예전에는 말도 많고 웃음도 많았지. 정말요? 응. 근데 뭔가 큰일이 있었나 봐. 그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더라. 말도 줄고 웃음도 사라지고. 성민은 궁금해졌지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표정이 불안해 보였지요. 할머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알 바 아니고. 정자는 떡볶이를 그릇에 담아내왔어요. 자, 많이 먹어. 하지만 정자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민은 떡볶이를 먹으며 생각했지요.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모두가 할아버지를 싫어할까? 왜 할아버지는 혼자 사실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성민은 또 고물상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물을 정리하고 계셨지요. 녹슨 자전거를 닦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빵 사왔어요. 성민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단팥빵 2개가 들어 있었지요. 또 쓸데없이. 돈 아껴야지. 괜찮아요. 세일해서 싸게 샀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민의 옷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옷이 왜 그래? 찢어졌네. 성민은 팔을 보았지요. 교복 소매가 걸려서 찢어져 있었어요. 아, 이거요? 오늘 학교에서 돌에 걸려서요.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심각해 보였지요. 성민아. 네. 돈 없으면 말해. 내가 좀 도와줄게. 성민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가 고쳐주실 거예요. 그래. 그럼 됐다. 할아버지는 다시 자전거를 닦았지요. 성민은 인사하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민이 학교 가려고 문을 여는데
뭔가 놓여 있었어요. 비닐봉지였지요. 안에는 성민의 교복이 들어 있었어요. 찢어진 부분이 깨끗하게 수선돼 있었습니다. 실밥이 꼼꼼했지요. 누가 정성스럽게 꿰맨 게 분명했어요. 성민은 놀라서 교복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선이 완벽했지요. 엄마는 바쁜 사람이라 못했을 텐데. 그럼 누가? 성민은 문득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분명 할아버지셨을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은 고물상에 갔지요. 할아버지, 혹시 제 옷?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모르는 일이야. 가봐.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귓가가 빨개져 있었지요. 성민은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됐어. 쓸데없이 고마워하지 마.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더 돌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작은 미소. 들키고 싶지 않은 미소. 성민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는 무뚝뚝하지만 정말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다시 금고를 열었지요. 편지를 꺼내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성민아, 너는 내가 지키지 못한 가족을 닮았어. 내 딸이 살아있었다면 너처럼 자랐을 거야. 할아버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종이 위에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물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비밀이 자라고 있었지요. 아무도 모르는 사랑, 아무도 모르는 그리움, 모두 이 작은 금고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휘몰아쳤지요. 어느 날 오후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성민은 학교를 마치고 고물상으로 향했지요. 오늘도 할아버지께 인사하려고. 손에는 따뜻한 호빵 2개가 들려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나눠 먹으려고 샀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이상했어요. 고물상 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요. 이 추운 날에 평소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추위를 많이 타셨으니까요. 할아버지, 성민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요. 성민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두웠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성민은 바닥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고물더미 옆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성민은 호빵을 떨어뜨리고 달려갔지요. 할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아주 약했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성민은 할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지요.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요. 눈물이 났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동산동 108번지 박철수 고물상이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환자분을 따뜻하게 해드리세요. 성민은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자신의 외투를 벗어 할아버지께 덮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금방 구급차 올 거예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지요.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성민은 할아버지 손을 꼭 쥐고 비볐습니다. 따뜻하게 하려고. 제발 깨어나세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지요.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대원들이 할아버지를 살폈어요. 의식이 없네요. 빨리 옮겨야겠습니다. 들것에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옮겼지요. 학생,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같이 가실 거예요? 네, 같이 갈게요. 성민은 구급차에 탔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앉았지요.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했지요. 무슨 일이야? 박 영감이 쓰러졌대. 에이, 그래도 안 됐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지요.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지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환자분 나이가 78이요. 기저질환은 잘 모르겠어요. 성민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가족은 있는지 질병은 있는지 아무것도. 의사가 할아버지를 진찰했지요. 여러 검사를 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지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환자분이 뇌졸중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가족 연락처를 찾아야 하는데 빨리 찾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는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성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에게 가족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동네 사람 몇몇이 병원에 왔습니다. 소문을 들은 거였지요. 채소 장사 아주머니, 슈퍼 주인, 동네 할머니들. 박 영감이 쓰러졌다며? 그래, 뇌졸중이래. 에이고, 나이가 나이니까. 하지만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냉담했습니다. 그래도 안 됐네. 근데 가족은 있대? 없잖아. 원래 혼자 살았어. 그럼 병원비는 누가 내? 글쎄, 돈도 없을 텐데.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차가운 말들이었지요. 성민은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같은 동네에 살면서 원래 성격도 고약하고 인색했잖아. 맞아. 동네 행사 때도 돈 한 푼 안 냈어. 뭐, 그래도 불쌍하긴 하지.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눈물이 났지요.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그때 정자 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지요. 박 영감은 어디 있어? 응급실에 계세요, 할머니. 정자는 응급실 문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에이고. 정자는 의자에 주저앉아 울었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성민이 물었어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양반, 그렇게 살 이유가 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정자는 성민을 바라봤지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성민아, 박 영감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자는 입술을 떨었어요. 뭔가 말하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말이 아니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정자는 다시 울기 시작했지요. 성민은 답답했어요. 왜 모두가 뭔가 숨기는 걸까요? 할아버지에 대해. 도대체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성민은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물건을 정리하려고 혹시 가족 연락처가 있을지 몰라서 고물상 문을 열었지요. 여전히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졌지요. 고물더미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성민은 천천히 안을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려고 책상 위를 뒤졌어요. 낡은 장부, 영수증, 메모지들. 하지만 가족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지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할아버지, 옆에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 가족인 것 같았어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성민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했던 때가 있었구나. 그럼 이분들은 어디 계실까? 성민은 고물상 구석을 살폈어요. 그리고 먼지 쌓인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회색 철제 금고, 잠겨 있었지요. 하지만 금고 옆에 열쇠가 놓여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낸 작은 열쇠. 마치 누군가 발견하라는 듯이 성민은 망설였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남의 물건인데. 하지만 할아버지를 도와야 했어요. 가족을 찾아야 했습니다.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었지요. 금고에 넣었어요. 천천히 돌렸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지요. 금고 안은 놀라웠습니다. 성민은 눈을 크게 떴지요. 돈은 없었어요. 대신 종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빼곡하게 쌓여 있었지요.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어요. 맨 위에 있던 것은 영수증이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희망고아원 후원금 영수증. 금액 50만 원. 날짜 2024년 11월. 성민은 눈을 의심했지요. 할아버지가 고아원에 후원을? 다른 영수증을 꺼냈어요. 장애인 복지시설 햇살이 집 기부금 영수증. 금액 100만 원. 날짜 2024년 10월. 또 다른 영수증. 독거노인센터 후원금 영수증. 금액 30만 원. 날짜 2024년 9월. 수십 장이었습니다. 아니, 수백 장. 성민은 계속 영수증을 꺼냈지요. 날짜를 보니 놀라웠어요. 2024년, 2023년, 2022년, 2010년, 2005년, 심지어 2003년 것도 있었습니다. 20년이 넘었어요. 매달, 매년 꾸준히.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모두 박철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요. 성민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구두쇠라고 했는데, 가진 것 없다고 했는데, 인색하다고 했는데,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많은 돈을 기부하고 계셨어요. 성민은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고아원, 장애인시설, 독거노인센터, 지역아동센터. 이름도 다양했지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곳을 도왔던 거예요. 성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금고를 더 뒤졌어요. 영수증 아래 편지 뭉치가 있었습니다. 보내지 않은 편지들, 노란색으로 변색된 봉투들이었지요. 주소가 써 있지 않았어요. 성민은 한 통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였지요. 사랑하는 딸 은주에게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그날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사업에 정신 팔려 너희를 돌보지 못했어. 은주야, 아빠를 용서해다오. 보고 싶다. 내 웃음소리가 그립구나. 아빠가. 성민은 숨을 삼켰어요. 딸이 있었다는 걸까요? 은주라는 이름에 다른 편지도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을 행복하게 못해줘서 미안해.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당신을 괴롭혔지. 내가 무능해서야. 당신과 은주를 지켜야 했는데 결국 사고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천국에서 행복하길 바라. 성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할아버지의 과거가 보였습니다.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와 딸. 하지만 사업 실패로 힘든 시간을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고. 성민은 편지를 더 읽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15이 됐을 거야. 이제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아빠는 매일 너를 생각한단다. 아빠 때문에 너희가 떠났어.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어. 하지만 아빠는 이제 남은 인생을 다르게 살기로 했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야.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주려고.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미안하고 사랑한다, 은주야. 성민은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할아버지는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던 거예요.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성민은 금고 맨 아래를 뒤졌어요. 마지막 봉투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덜 낡았어요. 최근에 쓴 것 같았지요. 봉투에 적힌 이름을 보고 성민은 놀랐습니다. 성민에게. 성민은 손이 떨렸지요. 자신에게 쓴 편지였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지요. 할아버지의 글씨. 떨리는 글씨였어요. 성민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내 곁에 없을 거야. 너는 내가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보게 해준 아이야. 20년 전 나는 사업에 실패했어.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는데 큰 빚을 졌지.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 아내와 딸 은주를 괴롭혔단다. 나는 감당할 수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사고가 났어. 차가 전복됐지. 아내와 은주가 그 자리에서. 나만 살아남았어. 그날 이후 나는 살 이유를 잃었어. 매일 죽고 싶었지. 하지만 결심했단다. 남은 인생은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쓰자고. 내가 지키지 못한 가족을 대신해서. 그래서 고물을 모으기 시작했어. 하나하나 주워 모아 팔았지. 번 돈은 전부 어려운 이웃에게 보냈어. 고아원, 복지관, 센터,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 사람들은 날 구두쇠라고 했어. 인색하다고, 성격 고약하다고. 하지만 괜찮았어. 숨어서 돕는 게 더 편했으니까. 그러다 3년 전 너를 만났어, 성민아. 너는 내 딸 은주를 닮았어. 착하고 따뜻한 마음, 순수한 눈빛. 너를 보면 은주가 생각났어. 은주가 살아있었다면 너처럼 자랐을 거야.
그래서 내게 잘해주고 싶었어. 작게라도. 너는 내게 다시 가족의 의미를 알려줬어. 외롭지 않게 해줬지. 성민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 마지막 시간이 행복했어. 앞으로 너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은주처럼.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할게. 사랑한다, 성민아. 박철수 할아버지. 성민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목을 놓아 울었지요.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이 모든 아픔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20년 동안 가족을 잃은 슬픔, 죄책감, 외로움, 모두 혼자 견뎌냈던 거지요. 그러면서도 다른 이들을 도왔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성민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지요. 고물상은 조용했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성민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지요. 결심했어요. 할아버지를 꼭 살리겠다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더 이상 오해받게 두지 않겠다고. 성민은 금고에서 영수증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담았지요.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달렸습니다. 추운 겨울밤을 할아버지를 위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성민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잤지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최소 1,0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였지요. 1,000만 원. 자신은 중학생이었어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성민은 복도로 나왔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성민은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 성민은 병원 로비로 내려갔어요.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기자 연락처 아세요? 기자요? 왜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알려야 해요.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연락처를 알려줬지요. 성민은 여러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처음 몇 곳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기자가 관심을 보였지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익명으로 기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성민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물상 할아버지, 20년간의 기부, 숨겨진 과거. 기자는 귀를 기울였지요. 증거가 있나요? 네, 영수증이 수백 장 있어요. 지금 병원이시죠? 가겠습니다. 1시간 후 기자가 도착했어요. 카메라를 든 촬영 기사도 함께였지요. 성민은 영수증들을 보여줬습니다. 기자는 놀라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게 전부 기부 영수증이에요? 네, 20년치예요. 대단한데요. 금액도 엄청나고. 기자는 계산기를 두드렸지요. 대충 계산해도 수억 원이네요. 성민도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금액인 줄 몰랐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시작했지요. 할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세요? 이웃이에요. 제가 매일 인사드리고 챙겨드렸어요. 할아버지가 기부하신다는 걸 아셨어요? 아니요, 전혀. 어제 알았어요.
성민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따뜻했던 것, 자신에게 늘 잘해주셨던 것, 편지에 담긴 슬픈 과거. 기자는 감동받은 표정이었지요. 이거 정말 특종인데요. 기자는 곧바로 영수증에 적힌 기관들에 연락했어요. 희망고아원, 햇살의 집, 독거노인센터, 모두 박철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네, 박철수 선생님은 저희 고아원의 가장 큰 후원자세요.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후원하셨어요.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기자는 이야기를 정리했지요. 그날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20년 동안 수억 원 익명 기부한 고물상 할아버지. 뉴스가 나가자 사람들이 놀랐어요. 동네 주민들도 텔레비전을 봤지요. 저 사람이 박영감이잖아. 우리 동네 고물상 할아버지. 진짜 기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구두쇠 영감이, 그 인색한 사람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희망고아원 원장이 제일 먼저 왔지요. 50대 여성이었어요. 박철수 선생님 어디 계세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원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고아원이 운영될 수 있었어요. 정말요? 네,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20년 동안 그 돈으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성민은 가슴이 뭉클했지요. 곧 다른 사람들도 왔어요. 장애인 복지관 직원. 박 선생님은 저희 시설의 은인이세요. 독거노인센터 관계자. 선생님 후원금으로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했어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선생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아이들 교육을 했어요. 모두 박철수를 찾아왔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병원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 찼지요. 기자들도 다시 왔어요. 박철수 씨는 진정한 선행가입니다. 20년간 묵묵히 어려운 이웃을 도운 숨은 영웅이에요. 뉴스가 계속 나갔습니다. 인터넷에도 퍼졌지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존경스럽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부끄러워했어요. 채소 장사 아주머니가 병원에 왔지요. 성민아. 네. 나 너무 미안해. 박영감을 오해했어. 슈퍼 주인도 왔어요. 우리가 몰랐어. 그분이 그렇게 좋은 분인 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미안하다고 했지요. 정자 할머니도 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나는 알았어. 박영감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근데 말하지 못했어. 왜요, 할머니? 박영감이 비밀로 해달라고 했거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정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지요. 그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날 오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뜬 거예요. 간호사가 소리쳤지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성민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할아버지를 봤지요.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환자분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면회 시간이 되자 성민이 들어갔지요. 할아버지는 성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약한 미소. 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성민아, 너, 내 할아버지. 저예요. 미안하다. 놀랐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성민의 손을 잡았지요. 힘없는 손, 하지만 따뜻했어요. 편지, 읽었니? 네, 읽었어요. 성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속죄하려고.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성민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다, 성민아. 내가 있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를 응원하려고, 고맙다고 말하려고. 할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요. 병원비는 많은 사람들이 모금해줬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들이 기부했어요. 박철수 선생님을 도와주세요. 며칠 만에 목표 금액이 모였지요. 아니, 목표를 훨씬 넘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거였습니다. 병실에는 꽃과 편지가 가득했어요. 모두 할아버지께 보내는 감사의 메시지. 선생님 덕분에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자랐어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희망이셨어요. 빨리 회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었지요. 눈물을 흘리며 성민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려고.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성민아, 나 후회 없어. 네. 할아버지는 성민을 바라봤지요. 내 인생 후회 없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잔잔했어요. 가족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매일 죽고 싶었지. 성민은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 다른 사람 돕는 게 내 삶의 이유가 됐지.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물 하나하나 주워 모으면서 생각했어. 이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할아버지. 그리고 너를 만났어, 성민아. 할아버지는 성민의 손을 잡았지요. 너는 내게 다시 가족을 느끼게 해줬어. 은주를 떠올리게 했고, 성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할아버지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진짜 할아버지처럼. 고맙다, 성민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미소 지었지요. 따뜻한 미소. 그때 문이 노크됐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박영감, 어떻게 지내? 정자 씨. 오셨어? 정자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에 놓았지요. 병원비는 다 해결됐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도와줬어. 할아버지는 놀랐어요. 그게 무슨. 온 동네가, 아니 전국이 나섰어. 그동안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폐를 끼쳤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미안하지. 정자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2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잖아.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할게. 정자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숨김없이 편안하게 삽시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맙소, 정자씨. 정말 고마워. 성민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게 기뻤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겼지요.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병실에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왔어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저희가 그린 그림이에요. 아이들은 색색의 그림을 가져왔지요. 할아버지를 그린 그림들. 할아버지는 그림을 하나하나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정말 고마워. 장애인 시설 사람들도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선생님은 우리의 은인이세요. 모두 할아버지를 껴안았지요. 할아버지는 계속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 감사의 눈물. 성민은 병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도운 모든 사람들. 그들이 이제 할아버지를 돕고 있었지요. 며칠 후 할아버지는 퇴원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를 환영하려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왔어요. 박 영감, 건강하셔야 해요. 앞으로 우리가 도울게요. 언제든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성민은 할아버지를 부축했지요. 함께 고물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뒤따라왔어요. 고물상에 도착하자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주민들이 청소를 해놓은 거였지요. 우리가 다 치웠어요. 이제 좀 살만하죠? 할아버지는 고물상 안을 둘러봤어요. 눈물이 났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자가 할아버지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야. 다 함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20년 만에 다시 느끼는 단어였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고물상 일은 하지 못했지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방과 후 고물상을 도왔어요. 청소도 하고 정리도 했지요. 고물이 들어오면 분류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성민과 할아버지는 고물상 앞에 앉아 있었지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고물상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민이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글쎄,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성민은 눈을 빛냈지요. 여기를 기부 물류센터로 바꾸면 어때요? 기부 물류센터?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사람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면 저희가 정리해서 필요한 곳에 보내는 거예요. 성민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옷, 책, 장난감, 가전제품, 뭐든지 받아서 고치고 정리해서 고아원이나 복지관에 보내는 거죠. 할아버지는 눈이 커졌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할아버지가 그동안 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아버지는 성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어쩜 이런 생각을 다 하니.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나누는 게 행복이라고.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지요. 그래, 해보자. 우리 함께. 일주일 후 고물상은 새롭게 단장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도왔습니다. 페인트 칠도 하고 선반도 만들었지요. 낡은 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걸었어요. 희망 나눔 센터. 빨간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커튼을 달아줬지요. 이제 제대로 된 곳 같네. 밝아 보여. 슈퍼 주인은 화분을 가져왔어요. 이거 앞에 놓으면 예쁠 거야. 채소 장사 아주머니는 청소를 도왔지요. 깨끗해야 사람들이 오지. 개소식 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고아원 원장, 복지관 직원, 동네 주민들, 기자들도 왔지요. 할아버지는 센터 앞에 섰어요. 성민이 옆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사말을 했지요. 안녕하십니까? 박철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가족을 잃고 외롭게 살았지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곁에 있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지요. 이 센터는 여러분의 센터입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곳이지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이웃을 도울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아버지는 성민을 바라봤어요. 특히 이 친구, 성민이가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고맙다, 성민아. 성민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박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할게요. 우리가 도울게요. 사람들의 환호가 이어졌어요. 센터는 그날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기부하러 왔지요. 이 옷 좀 받아주세요. 책이 너무 많아서요. 장난감인데 아이가 안 가지고 놀아요. 성민과 자원봉사자들이 물건을 받았어요. 정리하고 분류했지요. 옷은 깨끗이 빨아서 정리했습니다. 책은 종류별로 나눴어요. 장난감은 고쳐서 포장했지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 보냈습니다. 고아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모두 기뻐했어요. 감사합니다. 희망나눔센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예전에는 혼자 했던 일,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성민과 할아버지는 센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지요. 성민아, 네, 할아버지. 고맙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게 줄 선물이야. 성민은 상자를 받았어요. 열어보니 낡은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지요. 이건 내 아버지가 주신 거야. 그리고 내가 은주한테 주려고 했던 거고. 할아버지는 시계를 성민 손에 올려놨어요. 이제 내가 가져라. 넌 내 손자나 마찬가지니까. 성민은 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지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제 곁에 계세요. 그래야지. 너 어른 되는 거 봐야지. 결혼하는 거도 보고. 두 사람은 웃었어요.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노을이 센터를 비추고 있었지요.
희망 나눔 센터, 새로운 시작의 장소, 할아버지와 성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곳. 5년이 흘렀습니다. 성민은 대학생이 됐어요.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지요. 할아버지의 영향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었어요. 할아버지처럼 방학이면 성민은 희망 나눔 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잘 운영되고 있었지요. 자원봉사자도 많아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며 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83이 됐어요.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센터에 나왔지요.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성민은 할아버지와 함께 센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지요. 아름다운 봄날이었어요. 성민아, 너 꿈이 뭐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요. 할아버지처럼 사람들 돕고 싶어요. 그래, 잘 됐구나.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지요. 넌 분명 잘할 거야. 마음이 따뜻하니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짜 행복은 나누는 데 있다고. 할아버지는 성민의 손을 잡았어요. 맞아. 넌 그걸 이미 알고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은 따뜻한 봄바람을 느꼈지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저녁이 되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성민아, 이제 내 차례는 끝나가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오래된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박철수 고물상, 예전 간판이었어요. 센터 안에 기념으로 보관하고 있었지요. 이 간판 내게 물려줄게. 할아버지, 이제 내가 이 일을 이어가야 해. 내 마음을 이어서. 성민은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넌 나보다 훨씬 잘할 거야. 마음이 더 크니까. 할아버지는 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간판. 이 간판엔 내 20년이 담겨 있어. 외로움도 슬픔도 그리고 사랑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이제 내 미래도 여기 담길 거야. 너의 사랑이. 성민은 간판을 어루만졌어요. 차갑지만 따뜻한 간판. 할아버지,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할아버지 마음 이어갈게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차례야. 잘 부탁한다, 성민아.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지요. 주황빛, 분홍빛이 번졌습니다. 성민과 할아버지는 나란히 앉아 노을을 봤어요. 성민아, 행복하니? 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와 함께라서. 나도야. 너 같은 손자가 생겨서 은주가 보내준 선물이야. 두 사람은 미소 지었지요. 따뜻한 미소.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잠들듯이 평화로운 죽음이었지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장례식엔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복지관 사람들, 동네 주민들, 할아버지가 도운 모든 이들. 그들의 눈엔 눈물과 감사가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우리의 은인이에요.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성민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 환하게 웃고 계셨지요.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성민은 절을 올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감사함도 함께였지요. 할아버지를 만난 것, 할아버지한테 배운 것, 모두 감사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성민은 희망 나눔 센터로 갔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앉던 의자가 비어 있었어요. 성민은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지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 성민은 주머니에서 할아버지가 준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쓴 편지. 성민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없겠지. 하지만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너를 만나서. 20년 동안 혼자였던 내게 너는 빛이었어. 다시 사는 이유를 알려줬지. 이제 내 차례야, 성민아. 내 방식대로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할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하늘에서 지켜볼게.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사랑한다, 손자야. 할아버지. 성민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할아버지처럼 살겠다고. 할아버지 마음 이어가겠다고. 성민은 일어나 센터를 둘러봤지요. 벽에 걸린 낡은 간판. 박철수 고물상. 성민은 간판을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할게요. 많은 사람들 도울게요. 창밖으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센터에서 기부받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소리. 성민은 미소 지었지요. 할아버지가 남긴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성민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 만날 수많은 이들을 통해. 몇 년 후였습니다. 성민은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희망 나눔 센터를 계속 운영했지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센터는 지역의 명물이 됐어요. 희망 나눔 센터 가면 뭐든 도와줘. 저기 성민 씨 정말 착해. 어느 날 성민은 센터 앞에 새 간판을 걸었어요. 희망 나눔 센터 마이너스 박철수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간판 옆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걸렸지요. 환하게 웃는 모습. 성민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잘하고 있어, 성민아. 자랑스럽다. 성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그들을 맞이했지요. 환한 미소로. 할아버지처럼. 박철수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마음은 성민의 삶에 새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삶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남깁니다. 오늘 느낀 마음을 댓글로 남겨놓아 주세요.